연예계 고소 스캔들. 연예인들은 일단 소송에 휘말리면 그 자체가 이슈가 될 뿐 이후의 결과에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는 그렇죠. 경우가 많아요. 억울하죠. 그래서 뭐 박유천 씨나 이진욱 씨가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이분들의 어떤 성추문 자체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.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하게 되는데 배우 이정대 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. 이제 이정대 씨 같은 경우 지난 6월에 어머니의 억대 빚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가 승소를 했어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정대 씨가 이걸 좀 억울해하는 걸 알고 제가 판결문을 입수를 해서 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. 소송의 시작은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. 이정대 씨의 어머니가 작은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. 근데 지인들에게 한 2억 원 정도의 돈을 빌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씩 돈을 갚아 나가다가 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정대 씨가 남은 빚 6천만 원을 갚아줬어요.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지인들이 2억 원을 빌려줬는데 우리는 6천밖에 못 받았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정대 씨랑 그 어머니를 고소를 한 거예요. 이제 당시에 미분이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언론에서는 사건의 진실과는 좀 상관없이 이정대 씨가 어머니의 빚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이것만 딱 그렇죠, 나오니까 그렇죠. 사람들은 이게 뭐지? 이렇게 하게 된 거죠. 근데 이정대 씨는 당시에 빚을 다 갚은 상태였고 당연히 승소를 했습니다. 당시의 판결문을 보면 쟁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도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렇게 적혀 있을 정도거든요. 그래서 이 용감한 기자들을 통해서 좀 국민들의 오해가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 후속 보도는 못 봤었어요. 네, 그러니까 대부분 뭐 이정재 씨 어머니가 뭐 빚 관련에 뭐가 있었다며 이것만 알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시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좀 되게 억울한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정재 씨만의 문제가 아닌데 최근에 그 연예인들을 상대로 무조건 고소부터 하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연예인 분들은. 연예인들은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지에 큰 훼손을 입게 되는데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냐는 것이에요. 네. 사건이 터졌을 때 완벽하게 해결해서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오게 하는 변호사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요즘엔 연예 매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만 나오더라도 그 모든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무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거든요. 그 대표적인 예가 연예인 B 씨인데요. 최근에 알려진 남자 연예인들의 성추문 사건보다 더 강력한 뭔가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부터 여자 연예인들, 뭐 그 방송 관계자들하고 추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 그런데 변호사를 잘 만난 덕분인지 기사가 한 줄도 나지 않고 모든 사건이 다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. 이거를 다른 변호사분이 알려줬어요. 사실은 이 사건이 알려졌으면 다시는 아마 활동을 못했을 것 같은데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만났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또 성추문의 경우는 연예인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잖아요. 또 여자 연예인의 경우는 만약에 어떤 남성에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미지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가수 A양의 좀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는데 이 A양 같은 경우 일반인 남자를 소개를 받아서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이 남자를 만나다가 결혼 얘기도 나오고 A양 어머니한테 인사도 드렸어요. 근데 어느 날 이제 A양이 자고 있는데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. 전화를 받았더니 웬 여자가 흐느끼면서 그 A양 남자친구 이름을 대면서 둘이 무슨 사이냐 그래서 이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알고 봤더니 A양의 남자친구와 이 전화 건 여성이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거예요. 사실혼 관계였던 거예요.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기도 있었어요. 네, 유부남이잖아요, 사실상. 네. 혼인신고는 안 그렇죠. 하고.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죠. 그래서 근데 막 부모님 찾아뵙고 막. 네, 어머니한테 인사도 드리고 이랬는데 이 A양이 이 남자친구한테 추궁을 하니까 이 남자친구가 갑자기 다음날 잠수를 탔어요. 그래서 그냥 헤어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A양이 너무 충격을 받고 고소를 할까 되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런 사건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이 여자 연예인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. 남자를 만나면 다 너무 의심을 하게 되고 이래서 또 연예인 고소당하고 혹은 고소했거나 그런 거 어떻게 바로바로 알고 기사를 내는 거죠?
네, 경찰서에 출입하는 사회부 기자들이 이제 아침마다 데스크에 정보 보고란 걸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연예인 관련 취재가 있으면 그게 또 연예부의 취재가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민사 사건의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게 어떤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실명으로 딱 나오잖아요. 기사가 나와버리니까 맞아요. 그게 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언론이 기사화를 할 때도 좀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있습니다. 연관 검색어 뜨는 게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.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무슨 뭐 최근 남자 연예인들 성폭행 사건 보면은 처음엔 굉장히 관심이 있다가 지나고 나서 그거 어떻게 됐대 그러면은 몰라 뭐 근데 뭐 뭔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기사 난 거 아니겠어? 뭐 사생활이 뭐 그렇게 깨끗하진 않지 않았겠어? 이런 얘기로 그냥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고 명예훼손이 좀 되긴 근데 하죠. 그 부분이 좀 재밌는 것이 그 사실 경찰서 사수마리들이 그 내용들을 다 알지를 못해요. 그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고소 고발하신 분이 전화를 걸어요. 뭐 연예부 기자한테 연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자실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런데 한때는 또 연예인하고 소속사 간의 분쟁이 쏟아질 때가 있었잖아요. 근데 요즘에 보면 또 뭐 성추문 고소 기사가 빠지지 않고 막 계속 올라오고 맞아. 있는데 이쯤 되면 어떤 고소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고소에도 트렌드가 있는데요. 연말 되면 고소 사건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은 각 업체에서 연예인들을 이제 모델이 아닌데 김정민처럼 날씬해질 수 있어요. 하면서 뭐 홈페이지에 김정민 씨 사진을 떡하게 걸어놓거나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큰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다 사례를 모아가지고 오신대요. 변호사가 알아서. 건건이 걸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처리하겠어요라고 하기 때문에 전혀 이거를 거부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. 이렇게 초상권 침해 같은 경우에 위자료가 크지 않습니다. 그래서 200~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은 안 될 거예요. 아니요. 그게 뭐 선배가 뭐 한 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변호사비 부가세 포함 550만 원, 그다음에 받아낸 게 이제 300. 그런데 이게 한 건만 해서 그렇지 그걸 이제 묶어서 처리하니까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너다섯 건만 해도. 저도 예전에 뭐 그 발 마사지 하는 뭐 이쪽 광고를 했는데 끝났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그 사진 있나 하면서 계속 보내더라고요. 그래서 또 정중히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아유 뭐 좀 골치가 아팠던 적이 있긴 끝났어요? 있었어요. 예. 저는 어디서 감자탕을 먹는 걸 전 많이 먹잖아요. 이거를 그대로 간판에다 걸어놨더라고요. 진짜요? 네. 그냥 감자탕 집에 가서 먹은 건데. 그렇죠. 다른 집에서 먹었던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캡처해서 이제 그 가게 마치 모델 느낌처럼. 예. 그런 경우 꽤 많아요.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. 예, 내려달라고. 그 감자탕 하나 먹고 왔지 뭐 그냥. 예. 우리 근데 이 자리에도 떠들썩한 사건 3인방이 계시잖아요. 우리 김태현 씨한테 대표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건이 터질 때랑 왜 이것만 내가 대표야? 해결이 된 후에 억울했던 적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시면 지금 저는 너무 억울한데 제가 대표할 수 있는 급이 아닙니다. 자, 1인방이 지금 대답을 안 하면 2인방 김종민 씨가 2인방 김종민 씨가 말씀해 주세요. 아 무슨 소리예요? 사건 사고 3인방 아니에요? 3인방. 그래도 우리 대부가 얘기를 하는 게 모든 거를 장려를 내가 대표할 수준일 것이 아니야. 너무 차이가 나요. 왜냐면 카메라 대수가 엄청 틀렸어요. 아니. 이런 얘기는 그래 대표로 한 사람이 하는 게 맞긴 맞아요.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.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이 사람이 해야 된다. 말씀 왜 이렇게 많으세요? 불문율. 진짜. 뭐냐면은 곧 학창 시절 얘기해줘요. 그러면은 다 기억이 나요. 윤정수 씨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전 기사 개수가 파백 면사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파백면사요. 예, 파산했을 때 한 100개 정도 기사 났는데요. 네. 면책됐을 땐 4개밖에 기사가 안 나서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, 어떻게 됐냐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너무 차이 들었죠. 나는 네. 거죠.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를 할 때 모든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솔직하게 인정하셨습니까? 아, 무조건이죠. 예. 대마초 했습니까? 예, 했습니다. 솔직하게. 거기까지 바란 건 아닌데 괜히 질문한 사람 뭐 역시 예. 내부의 면모답습니다. 한마디 딱 하니까 싹 그냥 정리되는. 자,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. 이정재 씨께 한마디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마음의 짐을 좀 더셨으면 좋겠고요. 발 쭉 뻗고 코 자. 귀여워.